바쁘신 가운데서도 간양의 오늘을 함께 살피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예의를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된 취지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민성국이 7번 이후 박성현 시장님께서 시민 여러분께 처음으로 우리시가 당면한 재정 현실을 시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오와 함께 광야 대전환을 통해 앞으로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직접 보고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오늘 보고에는 시민 여러분들을 시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인 만큼 별도의 내분 속에는 생략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은 박수 다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러 오늘 보고에는 시장님의 브리핑과 마무리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간양의 현실을 함께 이해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한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의 뜻을 함께해 주신 간양시의회 이기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10대 간양시의 의장 이기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간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의 기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양의 현재를 함께 진단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 둔화와 재정 여건의 변화 등 가볍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재의 상황을 시민 여러분과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고 미래는 시민과 함께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제시될 가장 대전하는 미래 비전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담아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간양시의회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책임있는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회가 강양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인선국이 시정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양의 새로운 미래를 구체화하는 데 소중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셨습니다. 인수위원 소개는 박성현 시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성현 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성현 시장님께서 인수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현입니다. 이번 우리 광양시 인수위원회는 광양 대전환위원회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반적인 인수위원회 형식을 탈피하여 광양을 새롭게 대전환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담아 광양 대전환위원회로 해서 한 달이 넘게 특히 서울, 부산 등지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일부러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명우 위원장님은 삼성의 신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미국에 삼성 TV를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별혈 단신으로 미국을 건너가서 삼성 TV를 미국에 개척해서 팔았던 주인공이시고, 너무 잘하니까 일본 소니에서 또 스카웃을 했습니다. 또 너무 잘하니까 미국의 코카콜라에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사회이사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니까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동원그룹 부회장으로 모셨고, 또 거기서 너무 잘하니까 제가 직접 광양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윤영학 기획행정위원회 겸 부위원장님은 광양시에서 오랫동안 대표하는 기획통이라고 들었습니다. 광양시 역대 공직자 중에 가장 기획을 잘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외부의 일들은 또 외부 분들이 하고 내부의 일은 부위원장이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윤영학 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이권익 위원장님은 현재 여수광양 항만공사 항만위원 위원장입니다. 항만위원은 사회이사입니다. 그래서 항만에 관련된 각종 정책과 예산, 결산 모든 걸 총괄하는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포스코와 같이 사업도 그동안 해오셨던 분입니다. 우리 이권익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의 먹거리 10년, 20년, 3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도덕희 위원장님을 모셨고, 도덕희 위원장님은 전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십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일본에서 별명이 복종이었습니다.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밤을 새서 해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해양 분야, 미래 분야, K 컨테이너, AI 부분, 미래 먹거리 준비를 좀 해달라고 제가 일부러 모셨습니다. 도덕희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김보라 우리 전 의원님. 아마 많은 의원님들 중에 물론 다 열심히 합니다만은 젊은 의원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열심히 하셨던 의원이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인수위원회 와서도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상고 철회했습니다. 우리 김보라 의원님. 다음 서영현 우리 의원은 산업경제위원입니다. 포스코 쪽, 포스코에서 30여년간 근무를 하셨고, 가장 최근에는 포스코 MG 머티리얼스 대표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광양은 포스코와 뗄 수 없는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포스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필요해서 제가 상고 초대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서영현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도시위원회의 김명원 의원입니다. 김명원 의원님은 서울에서도 오래 있었고 또 국회에서 일도 보셨고, 그래서 특히 우리 복지문화 분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모셨습니다. 복지문화도시위원회의 김명원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미래특위 위원장님을 외부 옆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옆에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정희 전임 우리 광양시에서 국장하고 계셨던 이정희 의원님을 일부러 모셔서 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다음 미래특위의 청년 의원입니다. 우리 광양이 불명예스럽게도 전세 사기 전국 우리 전남이 아마 1위일 것 같습니다. 그때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서 전세 사기 청년들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청년들의 어려움, 아픔에 대한 부분을 정책에 담당해서 넣어달라는 제가 부탁을 했고, 그래서 황순원 의원을 모셨습니다. 미래전략특위의 황순원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인수위 활동 중에 각종 홍보, 기획 대변을 맡아서 일해주신 우리 박형배 대변인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대표로 해서 이명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가 밑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산업수도 광양 대전환위원장 이명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아주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검역은 안 하더라도 오늘 제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한 600분 오신다고 들었는데 훨씬 많은 분들이 이 넓은 홀을 다 채우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저희들 그 광양대전환위원회는 민선 9기 우리 이제 새 시장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한 달 정도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양시의 여러 가지 현안을 많이 살피고 또 위원들이 현장도 많이 방문을 했고 또 저희들이 분과별로 그리고 합동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이 다 그렇게 순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지역 현안 거기다가 우리 지금 산업 환경이 매우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광양시가 처한 이런 현실을 들여다볼수록 저희 대전환위원회 위원들의 책임과 무게감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볼 수 있었던 것은 광양에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이끈 우리 포스코, 철강이라는 든든한 기업과 그리고 광양항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정말 내세울 만한 그런 항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런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잘 도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잠재력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광양을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도시 그리고 더 나은 시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보태려고 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위원들만 소개를 했는데 사실 위원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던 자문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서정복 위원장님 이하 자문위원님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여러분들 참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민선국이 시정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께서 참석을 해주셨고 광양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들이 5일간 진행을 했는데 11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말 시민 한 분 한 분이 시정에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민의 목소리가 앞으로 민선국이 시정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회 활동 기간이 뭐 한 달 남짓 짧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심지어 자기 현업을 희생해 가면서 헌신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이 위원회 일부가 됐다는 것만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보고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업수도 광양 대전환위원회는 막을 내리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들은 더 나은 방향이 되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 여러분들 많이들 그동안에 오늘 우리 시장님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신 것들이 여러분들이고 이 시장님을 성공하는 시장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야 정말 그때 잘 뽑았다. 그리고 수고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 나은 그 방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좋은 얘기들을 서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저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양대전환 인수위원회를 대표해서 뜻깊은 말씀을 전해주신 이명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보고의 핵심 순서입니다. 민선국이 실검이 처음으로 저희 박성현 시장님께서 시민 여러분께 관양시가 마주한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 방향과 민선국이 관양대전환 미래 비전을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마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마무리 말씀까지 계속해서 전하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박성현 시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우리 광양 시민 여러분,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열정 덕분에 우리 광양의 미래는 더 밝아질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브리핑 이전에 우리 인수위원회 분들과 같이 한 달 동안 열성적으로 도와주셨던 우리 자문위원님들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우리 광양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광양시는 이제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아닌 주식회사 광양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식회사를 꼭 만들 계획이고, 우리 공직자들은 사원입니다. 저는 사원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주님들께 우리 광양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맡겨놓은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광양의 재정 현황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미래 예측은, 미래 설계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비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려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그동안 우리 광양시가 처한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만 들었지,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상황은 아마 시민들 여러분들도 모를 겁니다. 그걸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광양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림을 그려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과 함께 넣는 재정위기,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추로서 우리 광양의 재정 상황을 주주 여러분들께 사원을 대표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우리 광양의 예산은 어느 지자체와 똑같이 편성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즉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그래서 세입 9,824억을
일반 회계 기준, 그리고 세출 9,824억 원. 자,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나 세입과 세출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2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6개월 흘렀는데 재정 부족이 마이너스 1,526억 원입니다. 이거는 시민 여러분들께 속일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6개월 후에 마이너스 1,526억 원.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650억. 예산을 편성하고 6개월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지자체가 있느냐? 한 곳도 없다. 그런 사례도 없고, 이게 우리 광양시의 현재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1,526억 원의 내용은 뭐냐? 첫째는 들어와야 될 돈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세입 결손입니다. 세입 결손이 무려 335억. 자,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 의무적으로 써야 될 돈이 있어요.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했어야죠. 근데 필수 경비 위반형이 236억 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 예산을 따옵니다. 국가 예산을 따오면 모든 시민들이 프랜카드를 보고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순수 국빈만 내려주는 예산이면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예산은 시에서 얼마를 보태라 이렇게 합니다. 즉 매칭비, 매칭 사업이에요. 시에서 돈을 매칭하면 100억을 주겠다. 시에서 50억을 매칭하면 200억을 주겠다.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런 사업을 따와서 국비를 받아서 이제 시비를 매칭해야 될 돈이 950억 원. 그래서 지금 재정 부족이, 자, 현재 제가 민정국이에요. 이제 제가 취임한 지 이제 딱 2주일 됐습니다. 저는 2주일밖에 안 됐어요. 민선국이 시장인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1,526억 원이 발생합니다. 제가 쓸 돈 제로, 이것도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쓸 돈 제로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벌어서 갚아야 될 돈이 마이너스 1,520억. 자, 그 다음에 재정 적자. 아까 말씀드린 그럼 1,526원하고 650억원하고 뭔 차이냐는데 2차입니다. 시에서 매칭해야 될 것들을 매칭 안 하고 그냥 올해는 매칭 못 하겠다 포기했을 경우 고스란히 650억 원의 적자가 우리 광양시에 발생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시장실에 앉아서 결제만 해도 마이너스 650억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최대 대규모 재정 적자를 올해 기록합니다. 그 원인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결과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갑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돈벌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그동안 국도비 따와서 쳐야 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 복지와
교육과 이런 데 들어가야 될 의무적인 비용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견됐었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게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 압박이 심화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650억은 들어올 돈을 잘못 예측한 거예요. 순세계 잉여금,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쓰다 남은 돈 마이너스예요. 또 우리가 개발했던 땅들 팔리겠지 하고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땅도 안 팔렸는데 세입으로 잡아놓는 이런 예상 편성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335억. 그 다음에 법적으로 꼭 써야 되는데 편성을 못한 거 236억. 또 앞으로 올해 추가로 국도비 매칭해야 될 게 있어요. 하면 마이너스 650억. 그래서 이 재정 적자는 뭐 마이너스하고 뭐 계속 굴러가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적자는 계속 이어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한 곳에 적자가 나면 새로운 돈벌이가 생기지 않는 한 그 적자는 계속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광양이 빚쟁이로 전락하겠죠. 그럼 대외 신인도도 하락하겠죠. 우리 광양은 그동안 돈 많은 동네, 돈이 풍족한 동네에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우리 광양은 빚덩이 동네, 빚 많은 동네로 이미지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올해 이 돈을 털지 않으면 그 마이너스 된 적자는 계속 27년, 28년 더 굴러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래서 반드시 650억의 절감이 현재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저는 뼈를 깎는 다이어트를 하자, 지출 구조조정을 하자. 그래서 먼저 부서별로 지금까지 편성해 놓은 경상 경비들 전부 절감하자. 그리고 축제, 행사성 이런 경비들 삭감하자. 미발주, 현재 공사 진행률이 50% 미만 되는 사업들 전체 줄여서 사업 중지할 건지 보류할 건지 하자. 그리고 남길 돈 최소화하자. 그래서 일부 사업 지연이나 중지 등 고통이 따르더라도 절감을 하자. 이게 첫째입니다. 현재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코로나 때 우리가 재난 생활비를 많이 지원했어요. 우리 각 가정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비상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비상시 쓰라고.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가 온다든지 갑자기 산불이 나서 어떤 대형 재난이 왔다든지 뭐 이런 경우 비상시 쓰라고 각 지자체마다 비상금을 쌓아둡니다. 근데 우리 광양시는 비상금이 바닥입니다. 지금 코로나 터지면 큰일 나요. 우린 대응 여력이 없습니다. 비상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개발한 택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택지들을 팔아서 일부 수입을 했는데 작년에 26억, 63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비상금도 없고 우리가 팔 땅도
안 팔리거나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를 따오면 매칭해야 될 것들, 거기다가 우리 광양은 철강 항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철강 산업에 그동안 85% 이상 의존해 왔어요. 그래서 철강 산업이 호황일 때는 우리 광양 경기가 호남을 넘어 어느 곳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철강 산업이 불황이 오니까 광양시 전체가 불황이 와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식당 가보세요. 불과 6월까지는 선거 특수로 손님들 조금 있었지만 지금 식당에 가보면 몇 곳 빼고는 손님들 없습니다. 철강 산업의 불황이 우리 광양 경제 전체까지 커진 겁니다. 그래서 법인 소득세 2022년 1121억 원이 2026년 올해 290억까지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 우리 포스코의 철강산업 분화. 근데 문제는 포스코 내에 우리 광양제철소는 효자예요. 제가 조사해보니 작년에 우리 광양제철소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어디가 문제냐? 포항제철소가 마이너스가 적자가 심해요. 근데 지주사인 홀딩돼서 전체를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기 때문에 불황인 거죠. 그래서 국가세법에 따를 수밖에 없고, 국가세법에 따르면 포스코 홀딩스 전체, 예를 들어 뭐 송도, 서울, 포항, 광양 전체 매출 이익을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규모와 인력에 따라서 세금을 배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1조 원을 늦게 냈지만 100억도 안 되는 세금을 광양시가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포스코에서 내는 우리 법인세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비매칭 문제는 이게 955억입니다. 심각한 거는 요 밑에 심각한 거. 이제 앞으로 각종 사업이 진행되면 국비는 받았죠. 시비는 매칭해야 되죠. 저 숨어있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함부로 국도비 못 따오게 점검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따오는 시스템은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은 적게 벌리는데 의무적으로 써야 될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 월급이 준다고. 그래서 사회복지비요 25%에서 33.4%까지 늘고, 특히 인건비, 경상경비가 70.3%까지. 우리 광양은 너무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채. 우리 광양은 2018년에 60억의 부채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부채 없이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광양시 생긴 이래 최대 부채를 발행했어요. 410억. 그러고도 마이너스 650억. 자, 그럼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제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우리 아들, 딸들한테는 원금 플러스 이자 하면 503억 원을 갚아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사업, 현금성 복지사업을 재검토하고 국도비 사업도 등급제를 해서 불효불급한 것들은 이제 따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축제 행사성 경비는 대폭 축제하자. 그 다음에 AI를 도입해서 핵심 평가를 두고 함부로 아무거나 따오는 이제 방향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돈을 벌자. 그래서 체납액 징수 강화하고 기업 유치해서 법인세를 늘리자. 그리고 우리 출향민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손 벌려야죠. 고향이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 입구에 오른쪽에 고향을 위해서, 고향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기부하신 분들은 그분 사진과 이름을 제가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억 원 이상한 사람은 골드, 10억 이상 골드, 5억 이상 실버, 그래서 제가 금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걸어드립니다. 혹시 여기서 1호 사진 하실 분들은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달아드립니다. 그 사진은 영원히 남습니다. 또 왼쪽은 법인체들, 포스코에서 100억을 낸다. 바로 골드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박종일 부소장님 자신 있죠? 우리 최관호 여수광양 항공사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협 원예 조합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미리 박수 받았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 우리 고향사랑 상품권 구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 우수 직원 수상할 때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주게 하려고 합니다. 그 돈은 우리 광양에만 쓸 수 있게 할 겁니다. 타지에게 쓰지 않고 우리 광양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상저 이런 경비들 우리 공직사회부터 솔선하겠습니다. 저는 민성국이 시장이 되어서 출범식 멋지게 하고 싶었어요. 전남 드래곤즈 구장에서 모든 시민들 오시라고 해서 운동장 한가운데 무대를 만들고 오늘과 같은 비전 선포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하고 싶죠. 근데 안 했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자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읍면 동장식 2층에 홀로 근무하는 그 넓은 동장식 1층으로 다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겁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 시민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문화 그리고 예산 낭비하는 것들이 있는지 매해 눈으로 감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비용, 그 다음에 나눔, 혹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서로 나누고 공동체 의식으로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좋은 처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을 제가 거칠 거고,
이제 제가 영업맨이 되어서 지금 출향인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찾아뵈려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가 무릎을 꿇더라도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단기 처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는 사업을 재편하고 세운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완벽한 회복하기, 이런 3단계를 통해서 재정 위기를 돌파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민들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최대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제까지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고, 그래서 어제까지 내린 결론은 550억까지 짜보겠다. 그래도 100억 원은 남습니다. 이제 혹시 지금 이제 반도체가 호황이고 주식이랑 호황이어서 하반기 때 교부금이 국비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전남 강주 통합에 따른 뭐 인센티브가 올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오면 마이너스 100억 원에서 더 나아지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뼈를 깎는 다이어트를 해서 연말까지는 이렇게 맞춰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현실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우리 광양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 만드는 겁니다.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광양은. 그래서 민정국이 광양 대전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으로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QR코드를 찍으면 핸드폰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찍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 아시는 분들만. 자, 그럼 왜 지금 대전환 대도약을 해야 합니까? 우리 광양시장, 그 전에 광양군이었습니다. 광양군 시절에 아마 4만 5만 정도 인구였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선배님들이 김종호 장군님, 박태준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광양만 꿀밭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를 세우고, 하포 앞에 꿀밭에 대한민국 수출인 물동량 1위 양만을 만들고 해서 우리 광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먹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기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광양이 선택할 것은 딱 두 개입니다. 이대로 위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전환하여 재도약할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대전환해야죠. 광양의 저력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은 위기에 있지만 이러한 철강산업 위기, 지역경제 재정 악화, 청년 성장 동력 약화, 이런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성장 방식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혁명을 하고 글로벌 산업 재원을 만들고 도시 간 생존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 체제가 갖춰져 있고, 또 꿀밭에서 철강 항만 도시를 일군 수많은 인재들, 현명한 우리 시민들이 계십니다. 우리 광양은
국가산업단지, 세계적인 광양한 탄탄한 산업 기반, 풍부한 관광자,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새로운 성장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우리 광양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전환할 것인가 해서 저는 5대 대전환을 우리 인수위원회에 주문했습니다. 첫째, 행정대전환, 경제대전환, 그리고 생활 리소시 대전환, 산업의 대전환, AI 첨단 도시 대전환, 이 5가지 대전환을 주문을 했고 대전환에 따른 대표 과제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광양은 대한민국 산업도시 광양이 되고 산업이 강한 도시, 기업이 모이는 도시, 사람이 머무는 도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럼 광양 발전 5대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대전환입니다. 지금 나머지 4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변해야 합니다. 기업이 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이 오고 아이를 낳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기업을 오게 하는 첫 단추가 뭡니까? 인허가입니다.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올 수도 없고 일자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 시스템을 확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행정의 혁신에 있다. 행정이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둡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자동화 부두, 칭다오에 있는 자동화 부두 1년 반 걸렸습니다. 우리 광양항 3-2에 하는 자동화 부두 7년 걸립니다. 제가 항만공사에 있을 때 항만공사 본부 건물 양쪽 땅들, 기업은 땅을 달라고 난립니다. 근데 지금 4년이 지나도 업종 변경 하나가 안 됩니다. 1종, 2종 변경하는데 4년이 걸려서 어떻게 기업이 오겠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의 현실입니다. 기업은 화물을 확보했습니다. 사장님, 창고가 필요합니다. 다 뺏겼어요. 그래서 첫째, 행정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행을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도시 경쟁력의 근본은 저는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해야 되고 특히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됩니다. 이제 AI를 도입할 겁니다. 민원인이 건설과 환경과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 없애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인은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에서 해결해서 답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업무들은 AI로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관리하는 조직이 돼서는 합니다. 우리 공직자나 저는 시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고 설계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저희들이 찾아서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은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 그리고 부서가 함께 뛰는 조직. 그 다음에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는 전문 인력과 적재적소 성과 인사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장이 된 이후로는 제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직원들 꼼꼼히 평가할 겁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 방법을 가지고 이제 평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나 외부 이제 TF팀을 만들고 그 TF팀에는 반드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 이번에 정책을 시민들로부터 많은 정책을 받았고 그 정책들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주제로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1시까지는 시장과의 공감 토크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공감 토크를 29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할 겁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마이 광양 앱에 신청을 하면 시장과 만남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시민과의 대화 형태는 저는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어느 누구든 신청해서 시민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대전환입니다. 이제 우리 철강 산업, 항만 산업은 리뉴얼을 해야 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자동화 사업, 그리고 제철도 이제 전기로나 수소하는 철로, 항만도 자동화 항만으로 이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철강 항만은 리뉴얼해서 새롭게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항만 도시에 맞는 K 컨테이너 산업을 유치하고 생산 기지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 수소나 아리배, 차세대 에너지, 그래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때문에 뜨겁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정치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해나 광주 공공항 반도체 추진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전체를 우리한테 끌고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시흥이나 용인에 있는 반도체 연관 산업들 전체 조사를 해서 우리 광양만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 포스코 에어솔루션에서 하고 있는 희귀가스, 이거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가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못합니다. 우리 광양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2차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은 우리 광양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7공정, 1공정에서 7공정 모든 걸 다 한 도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저는 찾아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고 시흥과 용인, 연관산업 전체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라든지 미래 먹거리, 그 다음에 우리 농업,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농업도 스마트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면 태양광을 해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 많이 영입해서 우리 고령화된 농민들은 굳이 본인 손으로 농사를 안 지어도 기본 농가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농업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 대전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 대전환의 핵심은 뭐냐? 광양에서 번 돈이 광양에서 쓰여지도록 하겠다. 제3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광양에서 번 돈이 소득이 되고 소비가 되고 재투자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광양에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광양은 포스코에서 번 돈, 항만에서 번 돈, 포항으로 새나가고 순천으로 새나가고 여수로 새나가고 이런 상황. 아무리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생겨도 지금 시스템을 개조하지 않으면 광양의 번 돈은 계속 새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은 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시민들의 행복과 삶과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만 바꿔도 우리 광양은 잘 사는 도시입니다. 우리 광양이 돈이 없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야 되겠죠. 그게 문화, 예술, 의료, 쇼핑, 관광입니다. 이걸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순천, 몸이 아파도 순천, 결혼식을 해도 순천.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어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런 투자나 소득이 국민의, 시민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체제를 반드시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선순환 경제체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리소시입니다. 우리 광양은 돈이 많은 도시,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리소시는 열악합니다. 요즘 대세인 파크골프, 우리보다 더 못한 화순, 하동, 목포 이런 데 가보십시오. 너무나 우리는 열악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각종 생활리소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군 단위보다 떨어집니다. 이 생활리소시를 바꿔야 돼요. 그 중에 반드시 바꿔야 될 게 의료입니다. 의료가 받침이 되어야 기업도 오고 청년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3차 병원, 서울대학 산업의학 메디컬 센터를 유치하자 하는 이유는 그게 오면 기업도 따라옵니다. 의료가 되어야 기업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의료 거점 또 내 곁에 일상 의료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위기에 닥쳤을 때 해결해주는 시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도시, 국제 카페리를 띄우고, 그리고 우리 4대 벨트, 백운산, 섬진강, 구공산, 양극, 그리고 이런 파크골프라든지 걷기 좋은 힐링 코스,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청소년, 청년, 가족, 중장년, 어르신, 그래서 보육부터 노후까지 생애복지처리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양은 생애주기별 복지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으로 AI, 이제 5번째 AI입니다. 지금 핸드폰 못 쓰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AI를 못 쓰는 사람은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언제 우리가 핸드폰 썼는가요?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 없이는 생활이 못할 정도가 되었잖아요. 이제 AI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사고에 전환해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화장실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 그러더니 심지어 침대까지 들어와.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제 화장실이 침실까지 들어옵니다. AI? 이제 AI를 못 다루면 도태됩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AI 도시로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전환해야 되고 우리 행정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AI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 혼잡도 완화되고 생활 안전 강화되고 이런 각종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돼서 편리한 도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성장 축에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국가 산업의학 메디컬 청정 산업도시 통합시에 대응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제는 실행해야 됩니다. 말로 공약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실행 계획입니다.
총 4단계로 나눴습니다. 취임해서 100일 동안 해야 될 일, 제 임기 내에 해야 될 일, 그리고 중기과제, 임기 내에 착수해야 될 일, 그리고 장기적으로 임기 후에 할 일, 이렇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100일 과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들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취임하고 100일 내에 할 숙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68개 사업은 임기 내에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K 컨테이너부터 2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임기 안에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될 것들, 복지, 돌봄, 교육, 청년, 의료 분야, 다음에 교통, 문화, 관광, 환경, 생활 리소시, 이렇게 해서 AI 행정 혁신까지 이렇게 해서 68개의 과제를 4단계로 중에 임기 내에 할 것. 자, 그 다음에 임기 내에 착수해놔야 될 것. 25개. 임기 내에 착수를 하겠다라는 과제들을 25개로. 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기 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을 6개를 뽑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과제들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핵심 사업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현재 서울대학이 전국에 6개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쪽에는 제로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 사람들은 안 아프냐? 많이 아프잖아요. 우린 더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병원 하나도 없어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가 핵심입니다. 기업과 의료가. 그래서 반드시 달라고 해야 되고, 다행히 서울대학이 우리 백운산의 64%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크기의 64%를 서울대학이 남부학술림으로 114년 동안을 이용해왔습니다. 이제 서울대학도 지역에 공헌해야죠. (114년) 동안 쓴 거에 3,800원이면 1년치도 안 될 겁니다. 맞습니다. 투자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광양에 반드시 저는 서울대학 병원이 들었으면, 만약에 광양읍에 들었습니다. 광양읍은 살아납니다. 분당 서울대학 병원을 저희들이 분석했더니 고용이 4,500명, 그 중에 여성이 3,5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꼭 도와주십시오. 제가 TF팀을 꾸릴 겁니다. 이게 유치되어야 기업들도 마음 놓고 옵니다. 우리 광양에. 이것도 서명도 받을 겁니다. 하고 TF팀을 꾸리고 시민단체, 우리 언론인들 전체에서 꼭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컨테이너입니다. 현재 세계를 돌아다니는 컨테이너가 약 6,500만 개입니다. 95%를 중국이 만듭니다. 근데 철강 항만 도시인 우리 광양은 하나도 안 만듭니다. 다행히 일반 컨테이너는 중국산 만들지만 특수 컨테이너, 이제 접는 컨테이너가 출현할 겁니다. 컨테이너는 짐을 실으나 빈 컨테이너나 트럭 한 대 운전사 한 명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접는 컨테이너가 탄생하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선박 스페이스도 4분의 1, 컨테이너 야드도 4분의 1. 물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가 절감을 해도 인건비, 자재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4분의 1로. 그러나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는 컨테이너 세계 생산 기지를 철강 항만 도시 우리 광양에 유치합니다. 다음에는 제습 컨테이너입니다.
지금 일반 컨테이너에 철 제품 공작기계에 넣어서 수출하면 100% 녹슬어버려요. 제 부산의 선배가 10억짜리 공작기계를 컨테이너에 실어서 수출했는데 왜 중고품을 보냈냐고 반품 거예요. 100% 녹슬어요. 적도 지나고 하면서 습도하고 염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해서 수출합니다. 포장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제 저 제습 컨테이너가 잘 개발되면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철을 가지고 우리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만들고 우리 항만에서 나가면 우리 광양은 살아남습니다. 제철소도 살아남고 우리 항만도 살아남습니다. 우리 최간호 사장님, 박종일 부소장님 같이 협업하시죠. 두 분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 세 번째, 한일 카페리와 한중 카페리, 그 다음에 극동 러시아 카페리 띄우고 싶어요. 자, 이러면 우선 화물이 살아납니다. 극동 러시아 농산물 95%를 수입합니다. 그 수많은 인구들이 농산물을 수입합니다. 그럼 우리 광양에서 나는 파프리카, 양배추, 매실, 수박, 오이 수출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에 실어서 수출합니다. 그리고 극동아시아에서 나는 거 가스, 나무, 목재, 펠렛, 우드 펠렛 이런 거 수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우리가 여행도 가지만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 김, 부각 이런 거 수출하고 또 일본에 있는 거 우리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 우리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 크루즈도 부르고 싶고 이제 이게 뜨려면 또 도와주셔야 될 분이 우리 최간호 항공사 사장입니다. 제가 항공사 사장일 때 이런 행사장이 왔어요. 저는 상당히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소개를 하면 다 소개하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그 다음에 항공사 사장을 소개해요. 그러나 전남 동부권의 공무원 서열상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순천대 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분이 누구냐? 여수광양 항만공사입니다. 차관급이에요. 소방서장님은 4급입니다. 시장인 저는 2급입니다. 그럼에도 의전이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항만공사 사장님 무조건 VIP 석에 앉혀라. 오늘도 VIP 석에 앉혀라. 앞으로 그리 모실 거예요. 이제 저분도 저리 모시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해양공원 앞에 있는 옛날에 일본 가던 카페리포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가지고 그 크루즈 터미널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또 보안, 세관, CIQ 또 새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여수항만청, 여수광양 항만공사, 우리 시하고 협업해서 빨리 해야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민영배 통합시장님께 2개를 건의하라고 하더라고요. 통합시에 건의할 것 2개. 그래서 복합아레나 요걸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순천 여수 광양 한가운데 위치는 세풍이나 도월지구가 가장 좋아요. 그래야 순천 시민도 오고 우리 광양 사람도 가고 여수 사람도 오고. 그래서 거기에
복합 아레나를 지어 주십시오. 그럼 여기에 전남 드래곤즈도 여기서 하면 몰려올 거고, 또 K-팝 공연도 여기도 하고, 그래서 한중일 카페리가 오면 여기서 K-팝 공연에서 보여주고, 그래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 와서 놀고, 그래서 순천여수 광양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서 노는 공간, 아이들도 노는 공간. 근데 이거는 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 또 정치계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 반도체 석권 다 같지 않느냐, AI 데이터 센터 같지 않느냐, 그 우리 지역에 하나 내놔라. 최소한 이거라도 하나 줘야죠. 그렇게 해서 한중일 카페리와 복합 아레나와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 지역의 관광 이런 것들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 지역이 지속 가능하려면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기업과 대학입니다. 한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려면. 근데 우리는 기업은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 대학입니다. 우리 광양 초등학교가 약 30개 있어요. 7,800명입니다. 그 인원이 중학교 가면 약 19개로 줄어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4,5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대학생이 되면 7,800명이 광양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 중에 대학 진학률 70%로 잡아도 그 인원이 타지로 갑니다. 그래서 대학이 있어야 돼요. 기업과 대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한림대학, 보건대학이 표교. 대학이 있어야 대학이 연구를 하고 R&D를 해서 기업에 기술을 주고, 기술은 그걸 가지고 산업화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또다시 그 돈을 대학의 R&D 자금으로 주고, 이렇게 서로 순환구조가 돼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인재를 키워서 기업에 제공하고. 근데 지금 우리 광양은 어때요? 전부 외지에 인재 들고, 또 우리 있는 7,800명은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순천대학 총장님을 제가 2번을 만났고, 다행히 순천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어서 5년 동안 1,000억 원이 내려옵니다. 우리도 거기에 참여했어요. 우리 광양시도. 그래서 땅은 우리 광양시가 제공하고, 건물과 학과는 순천시가 가지고 오고, 학과는 신소재학과, 항만, 물류학과, 의료공학과, 이런 공학들을 우리 광양에 달라. 그럼 그거는 계약학과로 만들어서 바로 취업이 되게 하겠다. 그럼 순천대학도 좋습니다. 취업률 올라가서죠. 그리고 포스코를 설득해서 R&D 센터를 포스코 보고 좀 지어달라고 하고. 작년에 포스코 광양제철이 20조 원 가까이 매출을 했고, 포항이 약 15조, 1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에는 포항 공대도 만들어주고 각종 중입자 센터부터 해서 연구센터랑 많이 지어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순서 아니에요. 박종민 부소장님 안 부를 줄 알았죠? 제가 대학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R&D 센터 정도는 이제 지어줘야죠. 우리는 20조 원을 벌고 포항은 14조 버는데 거기는 수없는 돈을 쏟아붓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 세 가지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제 대학생들이 몇백 명이 들어오게 되죠. 젊은 도시로 또 바뀔 거고, 또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민선 선배 시장님들이 해놓은 좋은 정책들, 그 성과는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마이광양, 스마트팜, 2차전지, 장애인 일자리 뭐 이런 그동안 우리 선배 시장님들이 해놓은 이런 좋은 정책들을 제가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 광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10년 후는 산업이 먼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산업은 저탄소 제철 스마트 항만 첨단소, 경제는 신규 일자리를 이용해서 청년이 유입되는 정주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광양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광양의 미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10년 후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입니다. 우리 광양의 이순신대. 저는 우리 광양이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잘 나갈 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82만이죠. 산업, 의료, 관광, 쇼핑 이런 도시로 문화. 이제 우리 광양은 산업은 돼 있어요. 이제 나머지 문화, 의료, 관광, 쇼핑, 교육만 갖추면 돼요. 그 작업을 하면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멋진 광양이 될 것이다.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하나 우리보다 더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만들면 됩니다. 랜드마크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후는 남해안 남중권의 경제 중심 도시가 반드시 광양이 될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면. 그래서 인구는 약 70만에서 80만 이런 통합 도시권이 될 거고, 철강, 석유와 첨단 소재, 수소, AI, 그 다음에 무탄소 전력망을 구축해서. 지금은 우리가 순천한테 조금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에는 우리 광양으로 흡수될 거예요. 그럼 광양이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후는 이런 광양을 기대합니다. 춘천도 연결하고 여수도 연결하고, 이제 다음으로 30년 후는 국제도시로 전환될 겁니다. 이제 지역을 넘어서 국제도시로. 그래서 시민생활, 미래산업, 자연에너지,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국제도시, 세계적인 글로벌 산업도시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런 도시를 꿈꾸면서 시민 여러분들, 이제 우리 광양은 현재 위기는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650억 안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 현황을 설명드렸고, 우리 광양은 기본적인 고객이 튼튼한 도시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가 우리 광양 아닙니까? 뻘밭에서 세계적인 제철소를 세운 그 저력, 또 수많은 인재들, 우리 광양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광양이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글로벌 국제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성현 시장님께서는 관양의 현실을